등비급수의 활용인데요. 말 그대로 활용이죠, 활용. 자, 활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 앞에서 보면 다 뭘 만들죠? 결국 식을 세운다라는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식을 세울 텐데요. 자, 활용에서 보통 쓰이는 소재들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글로 나열해 주거나 아니면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숫자에 나열이거나 도형이 있습니다. 특히 등비급수의 활용은 도형 파트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도 많이 그동안 풀어보셨겠지만 등비급수라 배우지 않았더라도 도형이 반복되는 모양들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풀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단원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내용은 별로 없어요. 대신 뭐가 중요하다? 당연히 이거는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서 일단 도형의 활용인데요. 자, 여기는 도형들 일단 얘기할게요. 자, 등비급수의 도형들은요, 두 가지 성질을 가져요. 첫 번째는요, 닮음이에요. 모양이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점점 축소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도형이 있고, 두 번째 도형이 있고, 세 번째 도형이 있으면, 자, 닮음인데요,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자, 이렇게 쓸게요. 조금씩 줄어들어요. 자, 근데 줄어들 때 문제에서 보니까 등비네요. 그쵸? 어떻게 줄어들까요? 그래요. 일정한 비율로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숫자라면 숫자가 작아질 거고, 도형이라면 도형의 크기가 작아질 것이고, 길이라면 길이가 점점 짧아질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면 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면요, 보세요. 첫 번째 길이는 요거고요, 두 번째 길이는 요거고, 세 번째는 요거, 네 번째는 요거, 다섯 번째 요거예요. 자, 각각의 길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보니까 또 맨 처음에 1이었다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2분의 1 되죠. 근데 중요한 건 P1과 P2의 2분의 1이니까 요걸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5부터 P1까지의 길이에, 자, 보니까 여기에 2분의 1이니까 또 2분의 1 있으니까 2분의 1의 제곱. 그래서 매번 얼마씩? 2분의 1씩 줄어드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자, 계속 축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는 얘기는, 자, 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 얘기는 뭐가 된다? 공비가 어떻게 된다? 1보다 작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왜? 1보다 작은 걸 곱해야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1보다 큰 걸 곱하면 점점 커질 테니까. 됐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한 장 더 오른쪽 넘겨볼까요? 오른쪽 넘겨보면 제가 눈을 쭉 볼게요. 노란색만. 자,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 줄어들면 넓이는 4분의 1이 된다. 왜 그럴까?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앞에서 등비 급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요, 이렇게 구했죠. 어떻게? 1 마이너스 R분의 A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구할 때 뭐만 필요하냐면 초항이 뭔지와 공비가 뭔지 들어주겠죠. 공비가 뭔지 알면 되겠죠. 근데 초항은요, 어쩔 수 없이 구하셔야 돼요. 보시면 첫 번째 도형을 구하듯이. 근데 공비는 상당히 구하는 방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면 당연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정도는 해봐야 그 각 항들을 통해서 등비 수열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공비를 그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3개를 써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릴까 안 걸릴까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일단 여러분한테 약속을 할게요. 도형과 관련된 문제는요, 무조건 등비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이 아닌 도형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결국 공비를 구하는 게, 공비 R을 구하는 게 일단 관건이에요. 자, 그러면 공비 R은 어떻게 구하냐? 만약에 길이라면 길이의 B를 구하면 될 것이고요. 넓이라면요, 넓이의 B겠죠. 넓이의 B는 어떻게 구할까요? 넓이의 B는 결국 길이의 B에다가 뭐 해주면 돼요? 제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분의 1씩 길이가 줄어드니까, 자, 여기에 보니까 4분의 1이 됐네요. 그럼 결국 4분의 1은 뭔가 했더니 2분의 1에 뭐가 돼요? 제곱이 되죠. 그럼 결국 길이의 B에 제곱하면 넓이의 B가 되는구나.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자, 닮음의 두 도형의 닮음 B가 M분의 N이면 닮음 B의 넓이의 B는 닮음 B의 뭐라고요? 이렇게 제곱한 B가 된다. 그래서 그게 뭐가 된다? 공비를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알게 되면 이제 공비 구하는 게, 공비가
쉽게 구해지죠. 그래서 예전에는 공비를 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최근에 뭘 구하는 게 중요할까요? 최근에는 그래서 뭘 구하는 게 초항, 결국 첫 번째 길이, 첫 번째 넓이를 구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도형이 정말 단순했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문제를 풀어보시 하지만 도형이 일단 복잡해졌고요. 그리고 도형이 좀 단순해지면 그 도형의 넓이나 길이를 구할 때 수식을 사용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익히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더 넘겨보시면 또 하나 순환소수에 대해서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순환소수는 뭐냐? 보신 것처럼 똑같은 숫자가 계속 반복되죠. 37, 37, 37. 그럼 우리가 이렇게 순환소수로 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아래쪽에 약간 보시면, 이렇게 순환소수와 순환마디가 있으면, 이렇게 쓰는 거.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근데 중학교 때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중학교 때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웠어요. 왜? 그런가 보다 하고 배웠습니다. 왜? 그냥 공식처럼 외웠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원래 등비급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비급수를 다시 한번 활용해주면 눈으로 한번 익히세요. 지금 보시면 37, 37, 30 반복되니까 요거는 그대로 있을 거고요. 요쪽에는 요것만 계속 보면은, 자, 요거는 다 했으면 이렇게 되겠죠?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요거는 37 곱하기 10에 뭐가 되냐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이니까 마이너스 6승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물론 여기에 그냥 단순한 공식으로도 문제를 풀었지만 아래쪽에 걸 보시면 결국 맨 처음에 요건 그대로 정해져 있고 다 이 항들만 보면 이 항들은 지금 보니까 뭐요? 아래쪽에 보신 것처럼 등비 급수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요게 되고 공비는 뭐가 돼요? 100분의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요걸 구한다고 치면 요건 내비두고 뒤에 있는 것만 등비급수 구하면 되겠죠. 1-R분의 A라고. 그래서 정리했더니 다음처럼 똑같이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순환소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최근에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중학교 과정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나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미 앞에서 배웠던 이 공식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서 결과만 쓰는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왜? 수능은 서술형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 학교 시험을 준비한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등비급수의 활용을 했는데요. 제가 말한 등비급수의 활용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제를 통해서 푸시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랑 예제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